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미친 속보가 하나 발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전날 삼성전자 본사 내부적으로도 긴급 임직원 회의가 열렸고 지금 여기서 깜짝 발표 소식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상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자사주 조각이 의무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임직원 회의가 열렸고 지금 여기서 엄청난 발표 소식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2026년 1분기 내로 자사주 10조 원 규모까지도 소각할 수 있다라는 미친 발표를 지금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 지금 20만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30만 원, 40만 원도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 즉 트리거가 생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의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기영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통과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에 의무 소각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 새로 취득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시행 이후에 1년 안에, 그리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을 과연 얼마나 이제 소각을 할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고,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만큼의 자사주를 소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사주 보유량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지금 보통주 같은 경우는 약 4,200만 주 정도, 그리고 우선주는 약 660만 주 정도, 대략적으로 한 4,95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물량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 발행 주식 대비 한 0.7%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4,950만 주를 이제 원칙적으로는 1년 몇 개월, 1년 6개월 안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주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특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를 할 수 있지만 웬만큼의 물량 정도는 어쨌든 소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총 물량 4,950만 주가 총 물량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로 환산했을 때 거의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10조 원이 엄청나죠. 물론 뭐 10조 원이 전부 다 소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10조 원까지도 소각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이유는 많아요. 일단 뭐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결국 주식 수가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주당의 가치가 상승을 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결국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이 결국 올라가고, 이거는 PER까지 낮추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주가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요런 인식을 이제 주주들한테 또 심어줄 수 있다. 배당만 좋은 게 아니죠. 자사주 소각도 일종의 주주 환원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결국 유리한 방식이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결국 주가 부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는 거, 물론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업이 결국 자사주 소각을 했을 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시장은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때 발표 시점부터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호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이 통과됐다는 거는, 저는 코스피 6천이 뭐야, 6천 찍었고 7천, 8천 보내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현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이슈, 자사주 소각 이슈, 상법 개정안 통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전에 삼성전자가 사실 자사주 소각을 한 적이 있죠.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때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요때인데, 요 당시에 분기마다 자사주 소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 2018년도 요때로 돌아가면 주가는 오히려 빠졌죠. 기영님 주가는 빠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지만, 이 2018년도에 자사주 소각하는 계획을 언제 발표했냐? 발표한 거는 2018년도가 아닙니다. 발표한 거는 언제냐면 요때요. 2017년 1월달.
요때 자사주 조각을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3년간 자사주 9.3조 원을 매입 그리고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2017년부터 어떻게 됐다? 쭉 우상향을 했다. 지금 이 퍼센테이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한 여기까지 몇 프로야?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50%, 한 50%가 넘는 이런 상승이 지금 이때 나와줬었다라는 거예요. 1년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온 이런 자사주 소각 이슈는 뭐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런 긴급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기영이를 위해서 오늘도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삼성전자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걸 좀 말씀드려보기 전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원 이상 예상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산이 많이 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 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 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 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칩 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 퀀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 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 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 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요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요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 요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달 돼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뭐 작년 9월 달, 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요 매수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줬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요 황금 매수 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요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 매수 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 광자 칩의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 매수 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 차트가 나왔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술력 좋지.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쟁 시작 이후에 첫 거래일인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오전 중에는 좀 버텨주나 싶었지만 오후장에 좀 하락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 마이너스 7%,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4% 넘게 빠지면서 일단 오늘 삼전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장중에 좀 지켜주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오장 들어서 쭉 빠지면서 결국 20만원 라인까지도 깨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도 오전에 조금 버텨주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쭉쭉쭉 밀리다가 100만원 라인을 지금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코스피 쪽은 뭐 방산이 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AI 쪽은 사실 기술주 그런 쪽은 전반적으로 밀려 내려가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오늘 쭉 밀려간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20만원 구간에서 한번 슈팅이 나와주긴 했거든요. 분봉상으로. 그래도 여기서 한번 20만원을 좀 회복해주려는, 지켜주려는 이런 의지 정도는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게 전쟁이 진행되고 첫날이기도 하고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피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도 사실 없었죠. 지금 20만원 최근에 뚫고 나서 계속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면서 음봉을 좀 세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오늘 낙폭이 확대되는 종목들은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 이슈보다는 증시 하락에 따른 조정폭을 확대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게 여러분들 어제 미장도 안 밀렸어. 어제 미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란 전쟁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일 뿐이다.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전, S&P 500도 마찬가지. 너 다우만 살짝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어제 버텨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악재다 이런 거는 못 봤는데 오늘 국장만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쟁 터지고 나서 이번 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외부 충격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한국 시장에 좀 쉬어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정이 나올 타이밍인데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명분을 지금 줄 수 있다라는 언급을 여러분들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장이 지금 많이 안 빠졌지만 국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예요. 어느 정도 조정의 구간을 지금 한번 주고 가려고 한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가고 싶다라는 의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장이 어제 버텼는데 오늘 국장은 뭐 많이 밀렸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 말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주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오늘 하락을 좀 피한다, 오늘 내 종목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욕심이다. 말도 안 되는 하루였고요. 그런 말이 안 되는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빠집니까? 마이너스 12%, 10%는 좀 오버 아닙니까? 뭐 그런 해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은 사실 그냥 의미가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전쟁발 리스크, 대외적인 리스크가 시장이 좀 노출이 된 그런 날이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되냐? 아직까지는 그거는 조금 성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낙폭이 확대되는 종목들은 악재가 나서 떨어지는 이슈보다는 증시 하락에 따른 조정폭을 확대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전쟁이 안 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질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빠지는 걸 본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좀 라운드 피겨 구간, 어디서 좀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좀 지지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어쨌든 여기서 20만원 한번 버텨줬고 여기서도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물론 지금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어디 라인에서 좀 지지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전쟁이 났을 때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러우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시작하고 첫 거래일 있죠. 이때는 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시장에 첫 노출이 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다만 이번 전쟁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왜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맘먹고 이란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한 건 본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뭐 지금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실제로 이번에 뭐 여기저기 다 때리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단기전으로 끝난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없긴 해요. 그렇지만 러우 전쟁처럼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거다. 질질 끌리진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러우 전쟁 안 끝났습니다. 얘네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땠어?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 그러니까 단기적인 초반에 단기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 적응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는 먹히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이 좀 받아들여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뭔가 갑자기 전쟁을 해소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 어차피 뭐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구간까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딱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음봉 자체에 크게 의미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 좀 하방을 잡아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20만원 라인을 지금 깬 상황에서 밑으로 좀 열려있는 구간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디서 좀 지지 반등을 만들어내주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보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증시 이대로 가져가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뭐다? 무조건 가져가도 괜찮다. 오히려 뭐다? 기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동발 전쟁은 결국 매수의 기회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밀린다. 삼성전자라는 이런 기업이 많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나도 네 말이 동의를 한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